수출 부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1년 전보다 14% 넘게 줄었는데요. 올 들어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우리 수출 감소폭이 큰 이유는 중국으로의 수출 비중이 크고 또 반도체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좋은 해법은 없을까요? 오늘도 관련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명예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10월 달, 그러니까 지난달까지 수출이 이제 11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부진을 보이고 있고, 그런데 또 무역 수지 자체는 흑자를 내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93개월 연속 플러스다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일단 무역 수지가 흑자이긴 하지만 작년 수준의 한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수출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흑자 규모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줄어들m에도 불구하고 무역 수지가 이렇게 흑자를 기록하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수입이 같이 줄고 있어요. 그렇죠. 수입이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14% 이상 이렇게 줄었거든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수입이 준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수입은 한 절반이 수출에 들어가는 재료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4분의 1이 기계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 수입의 75%가 수출을 위해서 필요한 기계나 재료란 말이에요. 이게 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앞으로 수출이 점점 더 안 좋아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수입이 준다는 것 또한 굉장히 우려할 만한 사항이에요. 산업부 쪽에서는 이제 미중 갈등 그리고 세계 경제 둔화 그리고 노델 브렉시트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이제 수출 부진의 원인이다라고 꼽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세심히 들여다보면 우리 수출이 꺾인 시점이 언제냐는 거죠. 꺾인 시점이 언제냐 하면 아베노믹스가 출범하는 2013년서부터 수출이 꺾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2012년, 3년도 아베노믹스하고 관련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수출 부진이 시작된 시점이 어제 오늘도 아니고 그다음에 반도체 대박 때문에 우리가 2017년도에 가려 있어서 그러지 시작은 2013년 전후부터 그랬다는 것이죠. 그럼 2012년, 13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베노믹스가 출범하면서 아베가 엔화를 굉장히 많이 절하를 시켰어요. 한 50% 가까이 절하를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제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살아났죠.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의 시장을 다 뺏어간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 구미, 창원, 거제, 그다음에 포항, 대한민국의 전통 수출 산업이 확 꺾이기 시작한 시점이 2012년을 전후해서다. 그리고 일본 엔화가 있었다. 그 점에 주목을 해서 우리가 이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대외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었지만 일본의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 엔화를 절하하는 그런 수출 요인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줬다라는. 반대로 엔화가 강세였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수출이 잘 되었던 적이 과거에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은 대기업, 중소기업을 불문하고 일본 경쟁자의 가격 경쟁력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차원에서 그 부분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 지금은 전부 세계 불경기라든지 미중 분쟁이라든지 이런 컨트롤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쓰는데 사실 숨은 이유는 일본 엔화가 상당히 경쟁력이 많이 생겨서 일본 경제가 살고 일본 관광이 살고 그것이 우리 어려움과 연관이 된다고 보는 거죠. 사실 어떤 이유들보다 걱정이 좀 되는 게 제조업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워낙 제조업 기반으로 계속 성장을 해왔고 아직도 제조업이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조업이 흔들리고 제조업이 위축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산업 전체 수출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 다 영향 주면서 안 좋은 상황으로만 갈 수밖에 없다라는 해석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맞죠. 맞는 말인데 우리가 무엇을 그동안 소외해왔었냐 하면 제조업 그러면 경쟁력의 그 선봉에 대기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기업이 잘 되어서 수출이 잘 되면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그 사이에 중소중견기업들이 도외시되면서 예. 외면당하면서 경쟁력을 잃어왔다는 것이죠. 따라서 진작에 중소중견기업들이 대기업 못지않는 소위 우리가 이걸 히든 챔피언이라고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이런 어떤 히든 챔피언을 만드는데 지난 정부들이 좀 신경을 써줬었으면 이렇게 우리가 어렵지는 않을 텐데 계속해서 정책의 중심은 대통령이 만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 대기업 중심으로 쏠리다 보니까 중소중견기업들은 굉장히 외면당하면서 경쟁력을 잃어왔다는 것이 앞으로 한국 경제의 일자리나 경제나 성장이나 수출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교수님께서 보시기엔 지금 같은 수출 부진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당연하죠. 보시나요? 당연하고 지금 벌써 삼성이나 현대나 포스코 같은 한국을 이끌고 왔던 어떤 대형 그 세계적인 제조업체들이 경쟁력이 한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얘네들이 더 수출을 잘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러면 바톤을 이어받을 중소중견기업들인데 중소중견기업들은 지금 아까 아베노믹스 때문에 일본 기업이 추격하고 있죠. 네. 그다음에 중국이나 독일은 뭐 제조업 20, 50 뭐 이래 가면서 경쟁력을 이런 모든 나라가 지금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살리는 쪽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대기업 중심의 이런 정책들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굉장히 어둡게 한다고 봐요. 그 말씀은 지금 우리 정부가 원인 진단에 실패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대책이라는 게 이게 2, 3년에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최소한 5년, 10년, 15년 걸린다고 봐야 돼요. 따라서 모든 나라들이 20년 정책, 30년 정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뭐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안을 하기를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세울 수 있는 5개년 계획을 1차, 2차, 3차 해서 한 15년 정도 계획을 세워주자. 그래서 아주 중장기적으로 교육, 기술 개발, 자원, 설비서부터 차곡차곡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네. 한 세 정부 정도 지나갈 때까지 대통령 3번 지나갈 때까지 일관되게 이 중소중견기업을 살리는 쪽으로 가야만 한국 경제의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경제 체질을 좀 바꾸는 구조적인 변화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해서 됩니다. 네. 이제 꾸준히 좀 우리가 연계를 해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습니다. 사실 정권이 3번 동안 이걸 유지할 수 있을지 참 그것도 좀 걱정되는 일이기도 그러니까 하고요. 이제 이게 국민이 선출하는 5년 단임제의 어떤 문제이기도 한데 그렇죠. 거꾸로 우리가 제가 군사 독재를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가 빠르게 성장했을 때를 보면 대부분 박정희 대통령 장기 때나 집권할 그렇죠. 때였죠. 장기 집권하면서 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정책을 쭉- 추진할 수 예.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주 어떤 그런 정치 체제 하에서도 여야가 합의를 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같은 이견이 의견으로. 없다. 그래서 5개년 계획으로 예를 들면 100조 내지 150조의 재원을 계속해서 한 5년 정도, 10년 정도 이렇게 부어주면 5년 뒤, 10년 뒤에 지금 20대, 30대들이 활동을 하게 되는 그때는 한국 경제가 상당히 독일과 가까운, 일본과 가까운 선진국이 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럼 결국 지금 교수님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면 지금 한국 경제의 수출 위기나 이런 경제적인 위기는 대외적인 요인과 함께 이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인 요인이 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 온 건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지금 대외적인 요인이라는 게 미중 분쟁이지 않습니까? 한일 뭐 식이겠죠? 갈등이 네,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이거보다도 부분이죠. 훨씬 더 심각한 한국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네네.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쟁력을 정부가 정책적으로 도외시해 왔다. 네. 따라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여야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 뭐 미중 분쟁이나 한일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은 큰 문제가 없다. 그런 차원에서 자꾸 미중 분쟁의 모든 어떤 그런 탓을 하지 마라. 그러면서 우리가 중요한 시간을 놓친다. 문제 핵심은 경쟁력에 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체력을 길러야 된다라는 거군요. 그렇죠. 예. 사실 근데 지금 정부는 뭐 연말까지 그 무역금융에 뭐 60조 원 투입하겠다. 그다음에 뭐 수출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좀 집중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라는 식인데 물론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체질 개선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책은 이전 정부도 했고 이전 정부도 했어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옷이 좀 찢어지니까 좀 깊고 떼우고 이러겠다는 거예요. 옷을 갈아입자는 것이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새 옷을 갈아입자.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과 같은 상태, 지금과 같은 자본, 지금과 같은 기술, 지금과 같은 마인드로는 세계적 기업이 못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본도 보완해주고 기술도 보완해주고 필요하면 교육도 보완해주고 이렇게 한 5년, 10년, 15년의 긴 안목을 가지고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작은 삼성, 작은 포스코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긴 안목의 정책을 내주라고 과거서부터 이야기했는데도 이 정치권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우리 경제를 만든 근본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정부도 그런 틀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기대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교수님께서는 수출 부진도 앞으로 더 추세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셨고, 뭐 지금은 정부에서 어떤 중소기업의 체력을 길러줄 만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은 이런 상황이 이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산업연구원에서는 오히려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놓고. 반도체만, 네. 반도체만 이제 반도체만 이제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뭐 가격이 그러니까 재고가 좀 줄고 있고 주문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뭐 충분히 그렇게 해석은 할 수 있는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금년의 수출이 12월까지 가면 한 5,400억 달러쯤 나올 원래 거예요. 6천억을 6천억은 작년에 이제 이미 도달했는데 이제 택도 없죠. 근데 5,400억이면요. 과거에 몇 년도 수준인지 아세요? 5,400억이면 언제 때 이래요? 2011년도예요. 8년 전. 8년으로 되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8년 전에 되돌아갔는데 그 반도체가 지금 쪼그라들었다고 하지만 모든 것이 반도체 때문이라고 보는 저는 시각 자체가 저는 이게 산업연구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수출이 이런 데로 가면 내년, 내후년으로 가면 점점 더 거꾸로 올라가서 2009년, 2008년대로 왜냐하면 지금 구미, 창원, 울산 이 지금 전통 그 수출 기지들이 계속해서 문 닫고 계속해서 지금 조업도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미중 분쟁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한일 간의 분쟁의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우리가 심각한 그 만성병이 있다는 것을 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의 뭐 경제 의존도가 반도체에 많이 쏠려 있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반도체가 다가 아닌 상황이고. 아니죠. 아니 이번에 900억 달러인데? 900억 달러의 네네. 수출이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이 5천억 달러가 넘으니까 그러니까요. 20%가 안 된단 말이에요. 반도체가. 자꾸 반도체 탓을 하지 말고 반도체가 좀 좋아진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섣불리 이렇게 하면 안 돼. 큰 그림을 우리가 놓친다는 거죠. 우리가 좀 그러면 역시 당연히 이제 미래 먹거리라고 할 수 있는 주요한 우리의 핵심이 될 산업들을 분명히 찾아서 육성하고 거기서 우리가 탑티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널려 있어요. 어떤 널려 게 좀 유력하게 있다고요. 할수 있나요?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일본에 수출하는 철강이 연간 한 15억인가 정도 되는데 철강, 예. 우리가 일본서 수입하는 철강이 그거 3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하는 물건만 잘 만들어서 대수출한다고 해도 수입 줄죠? 그다음에 수출하죠. 늘죠. 널려 있어요. 독일이 수출하는 품목, 일본이 수출하는 품목, 스위스가 수출하는 품목 그 부분만 우리가 일부라도 우리가 자체 생산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말하자면 성장 동력이란 말이죠. 왜 그 부분에 우리가 눈독을 못 들이고 자꾸 구름만 잡냐. 저는 그런 그리고 반도체만 해도요. 들어가는 상당 부분의 재료, 웨이퍼라든지 뭐 이번에 문제가 전부 일본서 수입하거든요. 그것만 우리가 국내 공급만 해도 단 조건이 있죠. 하나는 뭐냐면 삼성전자와 같이 어마어마한 물량을 수출하는 그런 기업으로 우리가 수출할 수는 없어. 왜? 지금 우리가 수입하는 물건들이 대부분 소량이고 중소기업에 적합한 품목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이 답은 중소기업들이 빵빵하게 세계 시장을 독일 시장 그다음에 일본의 그 경쟁자를 우리가 시장을 뺏어오는 전략으로 아주 그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정부가 좀 지원해 주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신세돈 명예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